베란다에 있는 토마토 화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아는 분이 가지, 토마토, 피망 등의 종묘를 주셔서 화분에 옮겨 심고 매일 물을 주었더니 쑥쑥 자라고 있다. 내가 전에 키우던 화분들도 새로운 농작물에 물 주는 김에 전보다 물을 한 번씩 더 주게 된 덕에 예전보다 잎이 더 무성해졌다. 베란다가 초록으로 가득 차서 작은 화원이 되었다. 초록이 무성한 베란다를 보니 내 삶의 여유가 생긴 듯 느껴진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베란다에 화분 대신 장난감이 수북하였다. 신혼 때는 올망졸망한 화분들이 몇 개 있기도 했다.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불완전한 걸음마로 베란다까지 진출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화분이 퇴출되었다. 이제는 잎사귀를 마구 잡아뜯을 아기도 없고 쌓아둘 장난감도 없으니 베란다에는 다시 화분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아기 유모차가 있던 자리에는 키가 다 자란 우리 애들이 타는 자전거가 밖에서 묻혀온 흙을 바퀴에 그대로 묻힌 채 야성미를 뽐내며 세워져 있을 뿐이다. 세월 따라 베란다 풍경도 이리저리 바뀌었는데 내 삶의 모습도 요모조모로 알게 모르게 바뀌었을 것이 짐작된다. 나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부부가 되어 깨끗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새 생활을 상상하면 그 당시 내 얼굴을 내가 못 보았어도 얼굴이 미소로 활짝 피어났을 것이다. 남자들이 결혼하면 다 변한다는데 혹시 이 남자에게 내가 모르는 어떤 무서운 부분이 결혼 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우리의 결혼 날짜는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아파트가 9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아주 넉넉하게 여유를 두기 위해 11월에 결혼식을 하였건만 아파트 공사는 그때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듬해 1월이 되어서야 아파트가 완공되어 우리도 1월에 새 집에 입주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결혼 후 2달간 친정에서 생활하였다. 2달간의 친정 생활을 끝내고 우리의 신혼집으로 입주하기 하루 전날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퇴근하면 남편과 함께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는 갓 지은 밥에 맛있는 찌개에 각종 반찬을 아무 노력 없이 먹던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 그저 밥은 뚝딱 차려지는 줄만 알았다. 친정어머니 덕분에 출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무서운 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막상 다음 날부터 내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척이나 부담이 되어 자꾸 한숨이 나왔다. 우선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젓갈류와 약 열흘은 먹을 수 있는 마른 반찬과 3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나물 반찬을 골고루 싸주시는 꾸러미를 건네받으면서도 두려움이 가시질 않았다. 엄마, 나 너무 떨려. 이 반찬 다 떨어지면 내가 해야 해? 어떻게 해? 라고 물으며 울상이 된 나에게 친정어머니는 공부도 한 네가 이깟 반찬 만드는 게 뭐라고 걱정하니? 너는 얼마든지 할 거다. 걱정할 것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우문현답이었다. 엄마의 이 한마디 대답으로 인해 마음이 진정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이 한마디 말씀은 내 두려움도 없애주셨지만 내 자존감도 높여주셨다. 엄마로부터 24년 동안 날 키우고 정산한 평가를 수로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엄마가 나에게 준 상장 같은 이 말을 안고 나는 신혼집으로 들어왔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짐을 풀고 나는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다 넣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밥을 해야 하는구나. 신혼집에 입주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싱크대를 바라보며 혼자 주방에 선 채로 했던 생각이었다. 밤이 깊었고 피곤하여서 그랬는지 그날 밤 나는 무척 긴장하였었다. 다행히 전기 밥솥에 예약 기능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고 잤다. 알람 소리에 잠이 깨어 지지개를 켜며 주방으로 나오니 기특하게도 밥이 다 되어 있었는지 구수한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나 대신 밥을 해준 밥솥 하나로 큰 일꾼을 얻은 듯 자신감이 충전되어 나는 잠도 깨고 기운도 솟아올랐다. 엄마가 싸주신 반찬을 다 꺼내자니 20가지도 넘었다. 나는 남기지 않도록 반찬들을 얄미울 만큼 아주 조금씩만 접시에 각각 담아서 상을 차렸다. 밥상을 보면 마치 내가 다 만든 것처럼 뿌듯하였다. 남편과 아침밥을 먹으며 여기 있는 반찬을 한 개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밥을 먹던 나와 왜 이리 반찬이 많냐며 웃는 얼굴로 밥을 먹던 남편은 내 기억 속에서 아주 행복하다. 그날 점심에 남편은 직장 친구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차려서 먹었다고 하였다. 사실 남편의 직장과 우리 집은 학교 앞 문구점처럼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차를 타고 20분은 운전해야 하는데도 우리 집에 반찬이 아주 많으니 같이 가서 먹자고 권하여 데려와서 함께 먹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아침에 내가 했던 것처럼 아주 조금씩만 꺼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고 자랑을 하였다. 그날 남편과 함께 왔던 그 친구는 남편보다 3년 먼저 결혼하였기 때문에 신혼살림이 새삼스러울 시기였던 것 같다. 반찬이 많다고 놀래면서 맛있게 먹더라고 전해주는 남편의 얼굴에는 신혼재미가 쏠쏠하였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계속 살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다. 밥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이 삐져나올 정도로 넘쳤었는데 남편의 회식과 밤늦은 퇴근으로 인해 우리 부부는 다투기 시작했다. 내가 남편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두려움을 가졌었던 것처럼 남편도 나에 대해 궁금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남편에게 더 두려운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을 때 화가 난 나의 태도를 일컬어 남편은 투사라고 하였다. 그랬다. 나는 투사였다. 술을 먹는 남편이 너무 미웠다. 평소에 자상하고 좋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면 그 모습이 보기 싫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래도 술을 먹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 그러면 남편은 절대 안 마실 것처럼 내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나는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언제 약속을 했느냐는 듯 회식이 있는 날이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약간만 마시고 적당한 시간에 들어오면 좋았을 것이었다. 내 바람대로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남편의 회식과 회식을 하면 술을 마시는 일을 두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싸워대느라 나의 신혼이 조용할 날이 없던 어느 날 나는 나의 황망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느라 성경책을 읽었다. 그때 잠언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남은 구절은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사는 것보다 혼자 초막에 사는 것이 낫다였다. 이 부분을 읽고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남편은 나와 싸울 때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싸우고 살았단 적이 없었다. 한 3일에 한 번은 싸우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을 한 것이었고 3일에 한 번씩 술을 마신 거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다투는 원인 제공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특히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자일수록 혼자 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특히 싸우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봐서는 평화주의자인 듯 더욱 혼자 살고 싶겠구나 싶었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남편이 불쌍하였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회식하고 술 먹는 것에 대해 관대한 여자를 아내로 만났다면 다투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를 사람이었다. 어차피 고쳐지지 못할 일이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신께 기도를 드리고 남편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언을 읽고 마음을 고쳐먹은 그날 나는 남편이 퇴근한 후 할 말이 있다며 남편을 소파에 앉게 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이 술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다퉜는데 그 점에 대해 사과해요.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사는 것보다 혼자 초막에 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다투는 여인과 사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투는 여인이 되지 않으려고 해요. 미안해요. 이제는 당신이 술을 먹어도 화내지 않을게요. 건강 생각해서, 내 생각해서 과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진심이었다. 내 진심이 전해졌는지 남편은 교회 다니는 여자가 좋은 것 같다며 감동하였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예수 믿는 여자가 훌륭하구만.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닌 내가 훌륭하다는 말을 듣다니 나 또한 감동이 되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술 먹느라 늦게 귀가하는 날은 나 혼자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괴로웠지만 남편에게 직접 화를 내지는 않았다. 해도 너무한다고 느꼈을 때는 간절한 말로 부탁하였던 적은 있었다. 내 나이 36쯤 되었을 때 남편이 새벽 예배에 재미를 붙인 적이 있었다. 남편은 새벽 예배에 나가기 위해 회식이 있어도 밥만 먹고 늦어도 9시 정도에는 귀가하였다. 약 1년여 동안 남편의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남편은 그때 새벽 예배에 다녀오면 그날 아침 바로 글을 썼다. 본인이 새벽에 느낀 점을 정리하는 글이었다. 그리고 그 글은 책이 되었다. 나는 당시에 나도 못 나가는 새벽 예배를 나가느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새 시민이 된 남편으로 인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었다. 남편은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자 가끔씩 큰 소리를 쳤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교회 더 많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남편의 말이 맞았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새벽에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없었을 것이었다. 설사 누가 있다고 해도 나에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내 남편이 최고로 멋지고 기특하였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행복하였다. 나는 남편이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도 집에 일찍 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싶었다. 나는 한때 남편이 투사라고 했던 다투는 여인이었지만 나도 남편도 그런 일은 잊고 산 지 오래되었다.